예, 반갑습니다. 2부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수권, 즉 지구에 존재하는 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인데요. 이 수권은요, 97.2%가 해수, 즉 바닷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고 바로 육지에 있는 물인 육수에서 우리가 마실 물을 얻어와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육지에 있는 물인 육수의 대부분도 빙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몇 퍼센트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겨우 여기 지하수 정도 되는 0.6% 정도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지구는 굉장히 많은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오늘은 일단 수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깊은 바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표시를 몇 가지 할 건데 가로축을 수온으로 나타낼 겁니다. 곧 나타낼 선에서 왼쪽은 차가운 온도고 오른쪽이 따뜻한 온도라고 한번 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예상했듯이 물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수권이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수권은 3층짜리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해수면에 있는 이 가장 첫 번째 층이 바로 혼합층이라고 부르는 층입니다. 이 빨간색 선이 바로 온도를 나타내는 선인데 온도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다의 위쪽 부분은요,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고 일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바다 표면에 부는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골고루 섞여지는 바로 대류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즉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서 온도가 일정한데 그 이유는 바람이 섞어주기 때문이죠. 즉 바람에 의한 대류 현상 때문입니다. 이 혼합층은요, 여름보다 겨울에 더 두꺼운 경향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겨울에 바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바닷물의 아래쪽까지도 이렇게 잘 섞어주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층인 혼합층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혼합층을 지나서 바다 더 깊숙이 내려가게 되면 드디어 바닷물의 온도가 쭉 하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온도가 떨어지는 이곳을 바로 수온 약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람이 닿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태양과 멀어지는 결과를 보이면서 점점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이죠. 자, 수온이 이렇게 급격히 낮아지면 위쪽은 따뜻한 물이 존재하고 아래쪽은 차가운 물이 존재하죠. 자, 대류 현상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류 현상은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차가운 것이 무겁고 따뜻한 것이 가볍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무거운 것은 아래쪽에, 가벼운 것은 위쪽에 있으려기 때문에 이 수온 약층에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수온 약층보다 더 깊게 내려가면 굉장히 차가운 온도가 깊이의 변화 없이 또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곳을 바로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바다 깊은 곳이라 층인데요. 이 심해층은 낮은 온도가 깊이에 상관없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태양이 도달하지 못해서 낮은 온도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태양이 도달하지 못하니 굉장히 어두컴컴한 모습이라서 심해에 사는 물고기 중 어떤 물고기는 스스로 이렇게 빛을 내는 물고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쨌든간 수권은 3층짜리 아파트,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나뉘고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생물권의 특징입니다. 자, 생물권은 바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인데 생물들은 하늘이든 물이든 땅이든 어디든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물에는 물고기가 있고 땅에는 우리 육상 생물들이 걸어다니고 있죠. 또한 우리 생물들은 광합성 그리고 호흡으로 공기의 성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산소를 호흡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내어놓기도 하면서 공기의 성분을 변화시켜 나갔죠. 자, 그리고 생물들이 죽거나 배설물을 내어놓으면 이것은 땅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생물은 수권에 존재하는 물질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물들은 기권, 직권, 수권에 존재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외권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외권은 지구 바깥의 모든 것인데 대표적으로 바로 태양이 있죠. 지구 바깥의 태양에서 오는 이 태양 에너지는요 바로 우리 생물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면서 수권과 즉 물과 공기, 기권을 순환시키는 주 에너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태양 에너지에 의한 순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외권에서 가끔 떨어지는 유성에 의해서 생물권과 여러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권에서 유성은 타고 없어지지만 가끔 육지로 직권으로 떨어지게 되면 생물들의 피해나 기권의 조성 등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바깥에 펼쳐진 지구자기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구자기장은요, 지구를 지키는 방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기 때문에 생기는 이 지구의 방패는요, 외권, 주로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빛을 차단하여서 생물들이 살아가게 보호를 해줍니다. 태양에서 오는 어떤 이런 고에너지 입자 같은 경우는 우리 생물에게 굉장히 해로운데요. 이 고에너지 입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지구라는 커다란 하나의 자석이 만들어내는 지구 자기장 때문입니다. 이 지구 자기장이 이 고에너지 입자를 막아내기 때문에 지구에는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입자, 빛들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